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무상증자 권리락 일정 살펴보고요. 재무제표 중심으로 들여다보면서 기업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무상증자 일정인데요. 먼저 무상증자 일정 빠르게 살펴보면 덕산 하이메탈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4월 13일 수요일 시간의 거래까지 주식을 매수 보유하시면 됩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 4월 15일이니까요. 14일 하루 전날은 권리락일이 되고 권리락 하루 전날 13일까지 주식을 매수 보유하시면 됩니다.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본다는 건 4월 13일 오전에 주식을 팔고 당일 오후에 매수하시거나 시간의 거래에 매수를 하셔도 13일 오후 6시 기점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권리락일이죠. 4월 14일 목요일에는 일단 주가가 기준주가로 하락하여 거래가 됩니다. 또한 이제 권리락일부터는 보유하신 주식을 전량 매도하셔도 무상증자를 받게 됩니다. 일단 기준주가가 얼마나 하락할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권리락 전일 종가라고 하는 권리부 종가, 즉 4월 13일 수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2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현재 기업의 무상증자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1주죠. 1 플러스 1, 2가 되니까 2만원 나누기 2, 만원이 되고요. 따라서 기준주가는 만원이 되는 거고 권리락일부터는 기준주가 만원으로 조정 하락되어 거래가 됩니다. 이건 기준주가 이제 간단 계산식이고,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은 기업이 보유한 자기 주식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권리락일부터는 주식을 매도해도 무상증자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권리락일부터 신주를 받기 전까지 매도할 경우의 수익률 계산 다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받게 되는 새로운 신주를 합산하여 수익률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권리락일부터는 보유하신 계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찍히기 때문에 다소 헷갈릴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그 점을 수익률 계산하실 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엑셀로 따로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위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새롭게 받게 되는 무상증자 주식은 지금 현재 5월 4일 날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보유하신 계좌에 특별히 유상증자처럼 청약하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오니까요. 세금 수수료 제외하고 들어오게 되고요. 일단 덕산 하이메탈 실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년 결산 기준으로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일단 크게 늘었습니다. 927억 원, YY 67.9% 증가했고요. 이제 다만 영업이익은 59억 원 기록하면서 YY 6% 하락했습니다. 지금 당기순이익은 317억 원, YY 107.9% 증가했고요. 일단은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며 부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실적이 부진했죠. 게다가 이제 당기순이익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V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왜 그런지 이해를 하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일단 영업이익은 감소, 당기순이익은 증가한 원인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이제 비용 부분입니다. 매출 원가 플러스 판관 비용 합친 기업의 이제 비용 보시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원부자재 사용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결국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지용 접합 소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 주 원료인 주석이 되겠죠.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급등하면서 원가 부담이 제대로 작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 전가력이 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원재료인 주석의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니까 결국 원가 부담, 특히 이제 원부자재 사용액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비용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실적 추이 한번 보시게 되면 2020년도 주석 시세가 기업의 이제 주요 원재료였죠. 주석 시세가 가장 낮았을 때 기업의 이제 실적 피크를 찍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결국 주석 가격이 다시 오르자 마진율이 감소하고 있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기업은 주석 가격에 따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전형적으로 원자재 구매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뚝 떨어지는 가격 전가력 없는 기업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결국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이 매출처에 전가하지 못하는 이 벤더사들의 고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의 이제 주요 벤더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순이익률이 상당히 낮은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영업이익률이 낮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보시게 되면 기업은 특이하게 순이익률이 매출 총이익률보다 높은 현상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의아한 모습이죠. 매출 총이익률보다 높은 순이익률,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손익계산서입니다. 지금 관계기업의 투자 성과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지분법 손익에서도 180억 원 이렇게 잡힌 부분이 나타났고요. 기타 손익에서도 기타 수익 부분 보시면 143억 원 이렇게 잡혀서 결국에는 당기순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손익계산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기타 수익 부분입니다. 영업 외 기타 수익 보시면 일시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있고 관계기업 주식 처분을 하는 처분 이익이 107억 원 잡힌 부분이 있죠. 관계기업 주식을 처분한 모습,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수익이 잡힌 부분인데요. 일단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는 처분이 없었는데 관계기업 투자 추식을 처분해서 이익이 발생한 거로 지금 회계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면 지금 보시게 되면 107억 원 정도의 관계기업 처분 이익이 발생할 정도의 기업은 덕산 네오룩스가 유일한데요. 나머지는 이제 투자조합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서 사실 유의미하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고요. 보시게 되면 덕산 네오룩스 주식 보유 수량이 9,105,856주로 지금 기초와 기말 잔액 모두 동일합니다. 결국 주식을 처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보시게 되면 지분율만 감소했습니다. 37.9%에서 36.7%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기업은 현재 기업이 보유한 관계기업 주식을 처분한 건 아닙니다. 관계기업 지분율 하락에 따른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처분 이익이 늘어난 것인데요.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이 관계기업, 즉 덕산 네오룩스죠. 이 관계기업이 덕산 네오룩스가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했는데 유상증자를 하면서 전체 지분율이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 기업 같은 경우는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안 했거든요. 유상증자 참여를 안 하니까 당연히 지분율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처분 이익이 잡혀 당기 순이익이 늘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유상증자 등을 실시한 후에 지배회사의 지분가액에서 유상증자 등을 하기 전 지배회사의 지분가액을 차감한 잔액,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결국 이 부분은 처분 손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맞고요. 관계기업 투자 변동 내역상 보시면 덕산 네오룩스의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해서 105억 원의 손익 효과를 포함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불균등 유상증자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제3자 배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주 전체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주주 중 일부만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지금 보유한 주식의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해서 지분율이 미비하게 감소하게 된 것이죠. 결국 관계기업이 다른 투자자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전체 주식수가 늘어났다. 하지만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덕산 하이메탈은 결국 주식 지분율이 실제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음에도 전체 지분율이 감소하게 된 그런 영향이 나타난 겁니다. 결국 관계기업은 지분법 손익을 하기 때문에 지분율이 낮아진 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간단하게 예를 설명드리면 100억 원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관계기업에 30% 지분을 보유했다면 지분법 손익은 30억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100억 원 당기 순이익 관계기업에 20% 지분을 보유했다면 지분법 손익 20억 원 이렇게 잡히는 거고요. 결국 지분율이 낮아지면 지금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따라서 이 지분율이 낮아진 만큼 20%가 줄어든 만큼 예시입니다. 지분율이 줄어든 만큼 관계기업 투자 처분 이익으로 상계를 해서 손실분을 만회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번 덕산 하이메탈 사례에서는 실제 지분을 처분한 건 아니고 관계기업이 제3자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늘린 경우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죠. 관계기업 중에 이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 보면 지분법 손익이 178억 원 잡힌 거죠. 결국 어느 정도 잘 나가는 관계기업의 지분이라면 사실 더욱 지분율을 늘리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게 지분법 손익 측면에서는 유리할 텐데 어찌됐든 이번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분율이 하락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면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지금 덕산 네오루스 관계기업이죠. 덕산 네오루스의 유상증자 내역을 조금 살펴보면 제3자 유상증자를 했었죠. 450억 원 플러스 전환사채도 발행했습니다. 200억 원, 총 650억 원 조달을 했는데 이 제3자 투자를 한 그 조합이 지금 SBC 55호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인데요. 이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가 1,485억 원, 삼성 벤처 투자가 15억 원 등을 투자해서 만든 투자 법인이죠. 사실상 삼성이 지금 관계기업, 즉 덕산 네오룩스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투자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이런 의미 있는 투자를 하면서 결국에는 지분율이 덕산 하이메탈이 덕산 네오룩스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낮아져. 그 지분율이 사실 처분하진 않았지만 처분 이익으로 잡혀 결국에는 단기 순이익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덕산 하이메탈 무상증자 권리락 일정 한번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실적 들여다보면서 기업이 이제 어떤 연유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간에 이제 변동이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